네, 이제 함정수사와 관련된 대표 유형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여기가 3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서 이게 우리 그 주행 법정지와 관련된 문제를 세 개를 풀었는데 아마 이게 4번이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 문제 유형을 좀 보고 가시죠. 예, 이대로 보시면 됩니다. 번호는 조금 뭐 이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번호가 4번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보세요. 자, 함정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뭐냐? 이렇게 되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험 문제는 이제 이런 스타일인 거죠. 함정수사에 해당하느냐 안 되느냐. 해당하느냐 안 되느냐라고 하는 거니까 결국은 판례를 물어보는 거예요. 판례 물어보고 이 판례가 나오면은 자, 두 가지 보시라고 그랬죠. 하나는 뭐 일단은 첫째는 노래방. 그다음에 이제 그 관련성 문제 요거 두 개 보시고 나머지는 그래도 처음 공부하실 때는 조금만 더 정리를 해서 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기억본 보시면은 유인자가 나옵니다. 그럼 수사기관하고 가운데 누구 한 사람 낀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사람인 것 같고 요 유인자가 나왔고 유인자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나오고 요 수사기관하고 관련이 이렇게 하는데 여기 뭐라고 되냐면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상태라고 나와 있죠. 관련성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뭐 밑에 사유가 뭐 어땠든지 간에 관련이 없는 거죠. 관련성 없다 그러니까 유인자 혼자서 자기서 알아서 했겠죠. 자, 피유인자를 그럼 피유인자가 아마 누구겠습니까? 유인하는 사람이 있고 피유인자가 있으니까 유인을 당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피고인이겠네요. 이 사람을 상대로 단순이란 말이 나오는데 꼭 여기에서 나오지 않더라도요. 여러분 우리 판례가 단순이라는 말이 나오면 아마 이제 형법에도 마찬가지고 소송법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단순히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말하면은 판례에서는 이걸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이거는 판결문이거든요. 판결문. 그러니까 판결문에서 이미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판결을 할 때 결론을 내려놓고 판결을 하겠어요? 아니면은 정말로 이제 쏙쏙 써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열심히 쓰다가 마지막에 결론을 탁 이렇게 내리겠어요? 예, 일단 판결 문구는 뭐냐면 유죄인지 무죄인지 다 정해놓고 그 다음에 쓰는 거예요. 예, 결정이 내려졌으니까 그쪽으로 흘러가게 돼 있는 겁니다. 따라서 단순이라는 말을 썼다는 것은 뭐냐면 이 지문에서는 문제 삼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그게 사실은 이것만 봐도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그러니까 이거를 핑계를 누구한테 대는 거예요? 유인자한테만 주고 우리 수사기관 있잖아. 요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함정수 해당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죠. 없다면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위가 설령 유발되었다고 하더라도요. 위협한 함정수에 해당한다?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야 된다. 해당되지 않는다. 뭐 때문에? 자, 이거 이렇게 보셔도 되고 수사기관하고 관련이 없고 단순히해서 찾으셔도 되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피유인자가 알아서 자기가 알아서 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틀린 지문이네요. 틀렸습니다. 2번 경찰관이 부축배기 절도범을 단속하기 위하여 여러분 뭐 공부 좀 하신 분들은 다 정리가 되시죠? 부축배기 절도범 사건 이렇게 정리하시고 부축배기 절도범이 뭐예요? 부축하는 척하면서 아저씨 일어나세요 집에 가셔야죠 이러면서 쓱 하고 다 빼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그럴 일은 별로 없지만 저 같은 이제 나이 정도 돼가지고 이제 돈도 좀 있고 술도 좀 좋아하고 그러면 이제 뭐 기분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쓰러지는 사람들 있단 말이에요. 공원에서. 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옆에서 보고 있다가 이제 가져가는 거죠. 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발견된다는 사실을 누가 알았냐면 경찰관이 알고 이 사람 단속하기 위해서 이제 공원에 가가지고 어떻게 했다 근처에서 감시하고 있다가 마침 피고인, 자, 나쁜 애들이죠. 특히나 고등학생들 뭐 이런 애들 많이 있습니다. 요 애들이 나타나가지고 취객을 부축해가지고 어떻게 한다 신미청도를 끌고 갔다. 그럼 딱 보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쟤들이 범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생각해보면 경찰이 왜 경찰이에요? 가가지고 우리 일반 국민이 이렇게 뻗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뻗어가지고 있는데 나쁜 애들이 와가지고 여기 와서 이렇게 지갑 이렇게 빼가지고 가지고 가려고 하면 빨리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못하게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한가 보자 이렇게 하고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이 피고인이 범행을 하니까 이 범행이 여기 뭐 어디서 이제 범행이 이게 뭐냐면은 여기 있는 거죠? 절도잖아요. 이게 절도. 그렇죠? 절도.
절도는 여러분 예비죄 처벌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언제부터 처벌받는 거예요? 손을 대야 될 거 아니에요. 손을. 그렇죠? 이걸 뭐라고 그래? 실행의 착수잖아요. 실행의 착수가 있어야 되니까 언제까지 기다리는 거야? 지갑을 뒤지자. 여기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지갑을 뒤지자. 일단 착수죠. 만약에 지갑을 뒤지기 전에 가가지고 10m를 이렇게 끌고 갈 때, 야! 이렇게 하고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풀어줘야 돼요, 사실은. 예. 뭐, 우리가 뭘 잘못했냐, 이렇게 말하면. 왜냐하면 절도죄는 예비죄를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이때까지 기다렸다가 현장에서 체포를 했다. 이건 경찰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따라서 어떻게 된다? 이건 어떻게 된다? 적법하다. 따라서 이건 위법한 함정수에 의한 공소제기다. 이것도 틀렸네요. 아웃. 3번 경찰관이 노래방 도우미 알선. 자, 도우미 나왔죠? 도우미 나왔으니까 이건 뭐 제가 여러분들 뭐 잘 알고 계시니까요. 도우미 실적. 요거는 이제 여기는 뭐라고 돼 있어요? 위법하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맞습니다. 도우미 아시겠죠? 여러분들 뭐 넘어갈게요. 도우미 아시죠? 자, 리을번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인지하고도, 자, 수사기관 봅니다. 수사기관이 나왔네요. 여기가 이제 주체가 되니까. 근데 범죄 사실을 인지했대요. 알고 있대. 근데 피고인을 바로 체포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 추가 범행을 지켜보고 있다가. 그러면 이게 또 뭐하고 비슷한 거예요? 사실은 절독이 아니고 부축배기 절도범하고 사실은 사건이 비슷하죠. 비슷하죠? 그렇게 해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범죄 사실이 많이 늘어난 뒤에 피고인을 체포했다. 피고인이 이거 많이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많이 한 뒤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상습범이 될 수가 있고, 범위가 같으면 상습범으로 가는 거고 형량이 이렇게 높아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피고인 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내가 범행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네 번 했는데, 아니 두 번째 됐을 때 충분히 당신들이 알았다면 잠깐만요.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검거를 해가지고 여기에서 기소를 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징역? 뭐 1년이면 끝날 건데 계속 내가 범죄를 하도록 기다렸다가 어떻게 한다? 이때 잡아가지고 범행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늘어나가지고 내가 징역 2년 받았다. 이건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주장을 하는 겁니다. 주장을 하는 건데 우리 판례는 뭐냐면 이미 네가 범죄를 저질렀던, 너는 이런 습성이 있었던 사람인 거고, 설령 수사기관이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늘어난 뒤에 피고인을 이렇게 체포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정만으로는 위법하다거나 함정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요거 괜찮다. 이건 뭐 어차피 네가 어디까지 하나 보자 이렇게 기다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설령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제 범행을, 여러분들은 범죄인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나쁜 일을 하더라도 이럴 수 있어요. 이거 뭐 약간 뭐 종교적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 내가 범죄를 저지르고 내가 나쁜 짓을 하고 내가 안 걸렸다. 그러니까 진짜로 안 걸린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 누군가는 보고 있을 수 있어요. 나중에 벌을 크게 받을 수가 있고, 또 우리 아버지 어머니한테 어릴 때 생각해보면 되죠. 저도 이제 우리 아들 키우니까 우리 아들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아들 녀석이 뭐가 예를 들어 잘못했다, 뭐 특별한 건 없지만 잘못했는데 내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한두 번 정도는 그냥 에이 뭐 저러다 말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대로 계속 그렇게 하면 마지막에는 얻어맞는 거지. 그때 이제 얘가 갑자기 나한테 왜 그때 나한테 말하지?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하는 건 내가 지켜보고 있다가 나를 몰래 지켜보고 있었구만 이렇게 뭐 말한다고 말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지. 그건 아빠 맘이지. 자, 이건 뭐야? 이거는 수사기관 맘이다. 우리 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리하시고. 자, 미음문 보겠습니다.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하여. 자, 위법한 함정수사라는 말이 이제 기본적으로 떠 있죠. 함정수사는 함정수사인데 위법하다. 이 말을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이게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하는 게 범위 유발형 함정수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하여 공소를 제기했다. 이렇게 제기한 경우에는 뭘로 봐야 된다?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죄 판결 이런 말 나오면은 띠 하고 난리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이게 아니야, 무죄 판결이 아니야 이렇게 하고 쳐다도 보지 않겠어. 뭘로 가겠어? 형식 판결로 끝내겠어. 이게 뭐야? 다시 327조 2호 공소 기각 판결이다. 이렇게 됐죠. 그 예전에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은 저하고 지금 이 시험 보실 때 기본 강의는 제 수업은 안 들으셨겠죠? 그랬으니까 그런데 다른 선생님한테 수업을 들으셨더라도 아마 이런 말 들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재판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어떤 재판을 내려야 되느냐라고 할 때 좀 헷갈리면 제일 많이 나오는 형식적 판결이 뭐예요? 공소유가 결정이 아니고 면소가 아니고 뭡니까? 웬만해가지고는 다 뭐예요? 공소유가 판결로 끝내는 거죠. 그런 것도 있었는데 이제 아마 그런 문제는 조금 좀 사라질 것 같습니다. 자, 문제 보시죠.
문제 풀 수 있겠죠? 자, 그럼 옳은 것은 했으니까 옳은 건 몇 개입니까? 이것도 날려버리시면 자, 옳은 거 2개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제가 그 주행법정주의 그 뭐 이야기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시험 문제는 여러분들 연습하실 때는 항상 개수 문제 개수 문제 나오면은 아싸 이렇게 하면서 정확하게 문제를 푸시면서 어떤 게 맞고 어떤 게 틀리는지를 정확하게 연습하는 거 요거 아무튼 충실하게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 이 문제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생각해 보면. 근데 이런 문제를 푸시면서 또 이런 수업을 제가 이런 수업 한번 이렇게 들으시면서 아 내가 이 개수 문제 같은 것도 어떻게 풀 것이고 다시 한번 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어디가 키워드였다. 나는 이렇게 풀었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도 푸네. 이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서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